안녕하세요. 토토김 박사입니다. 자, 1월 23일 오후에 있을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스널 대 번리 경기입니다. 자, 아스널이 그 이전 컵을 시원하게 탈락하면서 자, 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좀 할 수 있는 광경을 좀 마무리하고 리그에 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번리 상대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스널이 득점이 0.8점 조금 더 우세한 편이고요. 홈에서 치르는 경기에서도 1점으로 조금 더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정에서의 번리는 실점도 1점이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비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스널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스널이 옛 명성을 좀 계속 띄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의 일정 넘기지 못하고 있는 아스널인데요. 역시 다득점 해법을 찾은 리버풀을 넘는 게 무리였나 정도로 고민이 되는 아스널입니다. 자, 이번에는 승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벌리 상대인데 최근 뒷문 재현 잘 이뤄지고 있고요. 실점 가능성 낮고요. 마갈랭스 그다음 화이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 센터백과 토미아스도 한 그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갖춰져야 할 포메이션이 돼 있고 포메아사는 그 리버풀전에서 좋은 폼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강팀이고 그다음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등권 팀을 상대로 리그 모든 경기에서 무실점을 좀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무실점 경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스널이 그 최근 득점력이 좋진 않지만 노이치 상대로 5골을 좀 폭격하기도 했고 그 경기를 제외하면 4경기 1득점으로 빈공에 좀 빠진 상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선을 로콘가 혼자서 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스미스로 그다음에 웨데스코르 두 2선 자원이 수비적으로 좀 공헌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티가 네이션스컵에서 복귀하고 맨시티전에 폼만 보일 수 있다면요, 그 이선 자원들도 공격에 좀 힘을 온전히 쏟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홈에서도 강등권 상대로 이득점 이상 기록한 경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득점이 아스널한테는 이번 경기 적절한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번리 같은 경우는 리그 7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데요. 수비가 잘 지키면 공격이 부진하고 공격이 터지면 수비가 부진하다가 최근 두 경기는 공격, 수비 모두 하락세입니다. 자, 전력 차이가 나는 맨유하고 일전의 결과를 좀 감안을 하면 아스날 상대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드도 뉴캐슬로 보냈고 코네토 국가대표로 차출되었습니다. 자, 번리에는 지금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최근 5경기에서도 고작 2득점을 기록하는데 그쳤고요. 아스날이 수비 안정감 찾은 데다가 점유율을 포기하고 잠그는 성향의 번리라서 득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득점이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거라고 번리에게는 매겨줄 수 있는 점수고요. 수비 라인을 아마 최대한 아래로 내릴 겁니다. 덕분에 강등권 치고는 실점률은 낮은데 측면 공격의 약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사카 같은 빠른 공격수들에게는 고전할 수 있고요. 잠금에도 원정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무실점 기록도 걱정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 선제골을 실점하면 3실점까지는 기본으로 내주는 등 플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맨유전에서 이런 모습이 여실히 좀 들어왔던 경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스날 상대로도 다실점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는데 또 아스날 자체가 그렇게 득점력이 높은 편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승리는 아스날에게 조금 기울지만 실점은 그렇게 다실점이 될까라는 예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아스날 승리를 보고 있고요. 2.5 언더로 언어버 기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자, 크리스탈 대 리버풀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압승을 좀 하고 있는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중위권으로 다만 그 한 가지 흠은 기복이 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연패를 달리고 있진 않지만요, 연승 또한 달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래도 현 성적이 나쁘진 않으므로 그 이번 시즌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는 재력차가 너무 크고요. 공격의 핵심 자아가 빠진 상태에서 리버풀 상대로 득점이 힘들다고 좀 봐야 됩니다. 또 자아가 있어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지만 리버풀의 양 풀백 퀄리티는 너무나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왼 측면 공격을 41%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핸더슨 아놀드 조합과 딱 맞물린 자리고요. 갤러, 에드와르도, 그다음에 파비뉴, 반다이크하고 비교하면 중량감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웬만한 팀이라면은 이정도 선수도 5점을 엮을 수는 있겠지만요. 상대가 웬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1득점이 한계라고 보여지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자, 실점 가능성 그러므로 높기 때문에 일단 압박의 대처가 제대로 높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그 웨스트햄과 브라이턴스도 하프라인에 넘어가기 전에 공을 빼앗기는 빈도가 좀 작았다는 그 점도 참고하시고 압박의 팀 리버풀 상대로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6경기에서 2실점 이상은 내줬으므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다득점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년 만에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이고요. 하지만 스커트 쪽에 고민은 계속될 거고요.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양 날개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위안인데요. 일단 중원의 탄탄함을 바탕으로 승점 3점을 가져온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브렌트포드전에서 다득점의 실마리를 찾았고요. 아놀드의 빌드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공격 시에는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주문하고 핸더슨의 수비 공헌으로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좀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실제로 아스날전에서도 핸더슨과 아놀드는 같은 오른쪽 라인에 배치됐고요. 조타가 최근 무득점 행진을 깨면서 멀티골을 넣은 것도 큰 수확입니다. 자, 아놀드의 롱패스를 왼쪽에 조타가 받고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플랜이 잘 수행되면 다득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비진은 명불허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리그 3위의 최소 실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클롭 감독도 수비 안정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직전에 아스날전에서 마팁이 약간 불안해 보이자 바로 코나테로 바꾸면서 무실점 승리를 엮어냈고요. 수비 라인의 이탈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의 팰리스와의 경기도 무난하게 무실점 기록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 승으로 좀 갈 거고요. 자세한 픽은 가족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토킹 박사 분석을 좀 마치면서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방 이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고요. 정보 공유와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신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방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정보, 그 다음에 정보 공유들이 이루어지니까요. 눈팅만으로 가능합니다. 정보 얻어가시면서 축구 외의 타경기 정보들도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방에 무료로 올라온 최종픽도 건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간 최종픽은 가족방 검색창에 토토김 박사 검색하시면은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하신 후에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